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인 내가 올 연말 TQQQ, SOXL, 불즈의 폭락을 예상하는 이유 그 후속편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이유로 너무 뻔히 보이는 빅테크들의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어제 영상 링크는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올린 1편 영상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 상당히 많은 질문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빅테크 실적 발표일 언제인가요? 빅테크들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 것까지 다 감안해서 주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등등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자주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번에 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폭락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갖고 있는 수량을 다 팔고 현금 확보를 해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죠. 다만 요즘같이 증시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한 분량에 한해서라도 부분 익절을 어느 정도 하고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하락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저의 예상이 틀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결국 현금 확보를 해놓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만 해두는 것일 뿐 상당수의 물량은 그대로 남겨둘 예정이니까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올 연말 대폭락을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11월과 12월은 각종 소비 관련 지표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연준이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증시를 하락시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은 소비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11월부터 보겠습니다. 11월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족들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각종 식음료나 생필품 관련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5일은 각종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말고도 21일부터 24일까지는 사전 세일 기간이라고 해서 이때도 또 정식 세일이 시작하기 전에 맛보기식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장선상의 개념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진 못한 재고들을 더욱더 싸게 판매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11월만 해도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형 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들조차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은 말 그대로 1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래저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송년회니 송별회니에서 모임이 굉장히 자주 있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대형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빠듯한 집들이라도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본인들 자녀나 조카들한테 선물 뭐라도 하나 해주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위축됐다고 해도 소비가 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키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11월, 12월은 대형마트나 옷가게들이 전체적으로 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직군 관련 임시 근로자들을 더 많이 채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분이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의 해고를 간절히 바라고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길 간절히 바라는 이 상황이 말하면서도 저도 좀 그렇고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께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린 결국 주식 투자자이고 주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고용지표가 최대한 나쁘게 나와야 하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11월, 12월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식료품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겁니다. 뭐 당연하죠. 친구나 가족들끼리 모이고 파티하려면 음식이 기본이니까요. 자, 그리고 원유. 차 기름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큰데 가족들 보러 가고 하려면 또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고차의 수요 또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CPI가 좋게 나오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고차 가격의 엄청난 하락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상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파티들로 이래저래 소비를 많이 할 테니 연준이 주목하는 PCE 수치,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머리가 좀 어질어질한데 하나 더 남아있죠. 어쨌든 연말 동안은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으니 단기 임시직이나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실업률과 서비스 부문 고용지표가 확연히 좋아지고 임금 상승률도 단기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휴, 정말 여러분 이거 참 물론 뭐 결국엔 작년 대비 나아지는 모습만 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11, 12월은 그래도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소비를 부추기는 이벤트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보는데요. 이걸 보고 과연 융통성 있게 이건 11월, 12월이라는 연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급격히 진행하거나 최종
예상금리를 올릴 요소로 보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 한번 딱 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그동안의 파월을 보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전혀 발휘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관련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세게 쏟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증시 분위기가 급격히 좋아져서 연준에서도 골머리 좀 썩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증시를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강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 주가는 또 한 차례 크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요즘같이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일정 부분은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848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싫다. 어차피 난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수입도 많고 해서 그냥 떨어지면 그때마다 물타기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만 있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오를 거니까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물타기 할 돈이 마땅치 않고 기껏 지금 기분 좋은 상태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대폭락을 한 번 더 맞으면 멘탈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현금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의 현금 확보를 해뒀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절대 다수의 돈은 여전히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좋아하면 되는 거고요. 크게 하락해서 한 차례 매수 기회가 더 온다면 이건 이거대로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자 상황에 맞는 좋은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제 1편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하셨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언제,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각자 알아서 정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장 열리자마자 프리장 때 그냥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저점에 산 수량만큼만 매도할 거고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20% 정도의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빅테크들이 3분기 실적 망하고 4분기 가이던스까지 최악으로 낸 거 감안해서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아닌가요? 거기에 요즘 강달러도 많이 꺾였는데 여기서 설마 더 빠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네, 저는 그 최악으로 낸 가이던스조차 비트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달러가 꺾여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걸 감안해도 여전히 더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빅테크 4분기 실적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네,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 제목에 연말 대폭락이라고 써놨던 이유는요. 발표는 1월이지만 사실상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윤곽이 잡힙니다. 기업들이 미리 자기들 실적 안 좋을 것 같다고 자진낙세하는 경우도 꽤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주가가 흔들릴 것을 감안해서 올 연말 대폭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 12월은 각종 경제지표와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보고 연준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연말 폭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스몰 종전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투자할 때는 상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TQQQ 같은 세배 상품 투자자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 종전을 기대하기엔 너무 좀 일단 종전 이야기 나온 지도 생각해보면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질질 끄는 거 보면 이거에 기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전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그건 그거대로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 결정해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